슈하! 안녕하세요. 슈밍바TV 슈밍입니다. 혹시 다니TV라고 아시나요? 구독자가 거의 40만 명 정도 되는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채널인데요. 이분께서 가끔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저번 주 영상에서는 분양상담사 일을 하면서 7년 만에 12억을 번 전업주부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아무 경력도 없고 평생 살림만 했던 50대 여성, 7년에 12억. 이게 진짜 가능한 수치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아무나 다 그렇게 벌 수 있다면 특별한 성공 사례로 영상이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경력이 없는 사람이 50대의 전업주부가 평균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아주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적어도 웬만한 회사원 월급보다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지식. 다니쌤이 말씀하신 그 50대 여성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분도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경력도 없는 전업주부였죠. 다만 투자 경험이 있어서 역지사지로 고객의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본인이 상담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설명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이 컸던 거지, 투자 경험으로 인해서 부동산 지식이 아주 많이 쌓여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결론,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들은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 한두 달이면 웬만한 지식들은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상담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런 지식도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고 크게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학력, 경력. 분양상담사라는 직업은 진입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초졸부터 대졸까지 성별, 연령, 학력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어린 친구들이건 70대에 지긋하신 분들이건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신이 초졸이라고 겁을 낼 필요도 없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죠. 경력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역시 크게 중요하지 않다. 50대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학력이나 경력은 크게 두드러질 것도 없었지만 평상시에 취미로 심리학, 인문학, 독서를 좀 했다고 하죠. 오히려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경력, 학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자본금. 사실 저는 자본금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000만 원? 1억? 이 정도 자본금이 필요한 건 절대 아니고요. 한두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자본금, 총알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일반 직장 생활을 해도 월급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는 필요하잖아요. 분양상담사 일이 기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첫 계약이 성사되고 수수료가 지급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조금 욕심을 내시는 분은 광고비를 쓸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하지 않고 광고부터 하는 건 내실을 다지기 좀 어려우니 저 같은 경우는 지양합니다. 자, 네 번째, 마음가짐. 부동산에 대한 지식, 학력, 경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으면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저게 모두 갖춰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가짐이 엉망이라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저게 모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정, 노력, 성실, 끈기 이런 기본적인 마음가짐만 제대로 무장되어 있다면 분양업에서 무조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토익도 죽어라 공부하고 몇 번의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겨우겨우 합격한 대기업 직장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월 500 정도를 번다 칩시다. 근데 내가 벌고 싶은 금액이 월 500이야.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이 10년 가까이 준비하고 또 10년 가까이 경력을 쌓아서 받는 금액을 내가 받길 원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하는 만큼의 시간은 투자해야겠죠. 제가 분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저를 엄청 많이 말렸었습니다. 뷰티 전공을 하고 메이크업을 잘하고 있던 애가 갑자기 전혀 다른 안정적이지도 않은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요행을 바라고 하는 일 아니냐, 한탕 크게 해보려는 생각 아니냐, 운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거듭될수록 스스로 깨달았죠. 아, 이 일은 대충대충 하면서 계약이 나오길 바라면 그건 내가 요행을 바라는 거고 운을 기대하는 거겠지만 내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건 답이 충분히 나오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분양업을 시작했을 때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TM을 하고 3시부터 5시까지 현수막을 달러다니고 5시부터 6시까지 전단지를 만들고 퇴근한 다음에는 저녁 식사만 하고 10시, 11시까지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헐, 그걸 어떻게, 너무 빡신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20년 동안 공을 들인 성과를 단기간에 보길 원하신다면 저 정도의 노력은 그리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M 영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하루에 300콜 이상 하지 않으면 집에 가질 않았습니다. 현수막 영업을 할 때는 저는 하루에 거의 200장에 가까운 현수막을 달기도 했습니다. 500만 원을 버는데 이 정도 노력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고 500만 원을 벌길 원하신다면 그게 바로 요행을 바라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분양업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저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점심 먹고 또 수다 떨고, 낮에 또 수다 떨고, 퇴근하기 전에 또 수다 떨고, 워킹 손님이나 언제 오나 기다리면서 수다만 떠는 실장님들,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2,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점심 먹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얼레벌레 시간 보내다가 퇴근하는 부장님들, 그러면서 왜 계약이 안 나오냐, 현장이 불이다, 나랑 사대가 안 맞는다,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길 바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노력해서 500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일하는 시간만큼은 일하는 것 같이 일을 합니다. 일하는 시간조차 탱자탱자 하면서 저 수익을 바라는 건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영업은 확률 게임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없어도 기본 지식이 부족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꾸준히 많이 해서 확률을 높여놓으면 그 안에서 계약은 충분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손님하고 상담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계약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양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정말 간단한 안내만 하고 상급자, 팀장이나 본부장이 상담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식이나 학력, 경력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마음가짐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누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저 정도 노력도 없이 요행을 바란다면 월 수입은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업을 하다 보면 바로 옆 직원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수수료를 벌어가는 걸 직접 보게 됩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사람은 보기 어렵지만 로또 2등, 3등 당첨금만큼 벌어가는 직원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그렇다 보니 그냥 대충 해도 한 방 터지면 저렇게 벌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행을 바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운이 나한테도 있으리란 보장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영업을 하고 확률을 높여놓는다면 저런 운이 없이도 충분히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그 중에 저런 대박들이 생길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본부장이 진짜 이런 일이 어딨냐며 이건 완전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요. 끝으로 이거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분양 상담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데스크 상담 그리고 조직 분양입니다. 데스크 상담은 어느 정도 나이나 성별에 제한을 두기도 하고 부동산에 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뽑는데요. 일비로 10만원에서 15만원, 많게는 20만원 정도 받으면서 주로 인바운드 상담을 하죠.
영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오는 손님들을 상담해주는 일입니다. 주로 민영 아파트 접수하러 갈 때 아파트에 관해 상담해주는 그런 직원들을 데스크 직원이라고 부르죠. 다니쌤이 말씀하신 50대 여성분이 하는 일은 조직 분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상가나 오피스텔, 조합원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등 아웃바운드 영업이 필요한 일을 조직 분양이라고 부릅니다. 조직 분양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가능했겠지만 조직 분양은 대부분 기본급이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딱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렇다 보니 수입이 꾸준하게 일정치 않다는 건 안고 가셔야 할 문제이니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분양 상담사에 대해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드린 건 다니쌤의 영상을 보고 저게 정말 가능할까? 나도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정말 나도 돈 많이 벌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아무나 돈을 벌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니쌤 영상을 보고 저 여자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하고 만만하게 보고 시작해서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요행을 바라고 그러면서 계약이 안 나오면 환경 탓, 상황 탓만 하실 분들은 애시당초 시작을 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영업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 영업은 특히 한 건 한 건의 수수료가 크지만 그 대신 그만큼의 계약률은 적습니다. 한 채당 수수료가 300만 원인 오피스텔이 있다면 한 채를 계약하면 300만 원, 두 채를 계약하면 600만 원이 나오겠지만 하나도 계약하지 못한 경우는 수익이 빵원입니다. 이 점은 꼭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분양 상담사를 해보고 싶은데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딱히 갖춰진 스펙이나 경력이 없어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영상 7년에 12억? 오호, 나도 한번 해봐? 인생 역전? 이야, 돈 진짜 쉽게 버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신을 좀 차리실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슈밍바TV 슈밍이었습니다. 안녕.